치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그래도 위로가 됐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냥 그거를 생각하고 한 거라서 되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지원자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고 오늘은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로 시작해 볼게요. 0 곱하기 3은? 네, 0이죠. 우리 인생도 이 곱셈과 같습니다. 내가 0이면 그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줘도 0이 될 뿐입니다. 취업도 곱셈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들이 없다면 내가 걸어온 경험들과 매 순간의 선택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 내가 말 그대로 0이라면 그 어떤 기회가 와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0이니까요. 1이든 2든 내가 겪은 인생의 경험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더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남들 앞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한들 여러분은 결국 바라는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0에 1을 더해드릴 취보라. 오늘도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디. 저는 자소서만 쓰려고 하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경험에 대해 쓸 때마다 지우개라도 있는 것처럼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좋은 자소서를 쓰려면 내가 가진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는데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자소서에 쓸 거리도 딱히 떠오르지 않고 있더라도 이 몇 개 없는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나 사실 다 그래요. 우리 지난달에 했던 일들을 지금 당장 떠올려 볼까요? 아니면 그저께 먹은 점심이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경험했던 무언가를 떠올리고 정리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제한된 몇 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경험을 정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두들 이런 말 하잖아요. 기본이 항상 중요하다. 취업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도, 그리고 여러 번의 취업 도전 끝에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도 바로 내 경험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직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저의 성과에 대해서 엄청 어필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를 다 기록해 놔야 됩니다. 나 기억력 좋아.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되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아직 경험 정리를 해보지 않으셨거나 혹은 이미 하셨더라도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꺼내서 보세요. 아직 더 해야 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어떻게 경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 실제 경험을 조금 가공해서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양식을 보면
그 경험을 했던 기간, 내용, 상황, 성과, 어떤 역할로 어떤 액션을 했는지, 결론적으로 이 경험을 어떤 역량에 대칭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양식을 정리를 한다면 제가 약 1년 정도 국내 제약회사 대학병원 영업 담당을 한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때 신약 몇 개가 출시가 되면서 주어진 6개월 안에 뇌졸중 쪽 시장에서 MS 1위가 되는 것이 그 회사의 목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각 부서의 목표 할당이 떨어졌겠죠. 그때 우리는 2억 정도를 목표 할당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매출액 1억에 기여를 했습니다. 신입사원인데 제가 스스로 직접 1억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팀원으로서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팀 막내로서 현안 분석과 타깃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요. 우선 매출이 발생하는 현재의 채널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지원자분들이 여기까지만 면접 혹은 자소서에 쓰십니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분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포인트가 평가자들을 홀릴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인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당시 약이 소비되는 채널은 2개가 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직접 조제되는 채널과 약국 채널, 이 2가지였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병원 쪽의 캐파는 약 60% 정도로 가장 컸는데 이미 경쟁사와 치열한 경쟁이 있는 채널이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가 많이 굳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는 목표치를 단시간 안에 채우는 데에 어려움이 크겠다라고 해서 일단 차치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하는 데에 아주 유연성이 있는 40%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약국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인근 약국은 그때 한 20곳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20곳을 기준을 매겨서 상, 중, 하로 그룹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회사가 더욱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 여부인데요.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약국 오픈 시기, 약사의 성별, 연령대, 대학병원과의 물리적인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그룹은 바로 오픈 시기가 1년 이내였고요. 약사가 여성이었고 3, 40대 연령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약 1km가량 떨어져 있는 약국들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이 약국 그룹에 대해서 집중 공략하기로 한 거죠. 이러한 전략이 세워진 이후부터 약 5개월 동안 우리 팀은 거의 그 타깃 약국들을 출퇴근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약 효과에 대한 논문 백업은 물론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규 고객들을 저희가 연결하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 역할은 네트워크 역량이 뛰어난 영업팀 시니어 담당들이 주로 하셨고 저는 함께 다니면서 지원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얼마나 분석적인 사람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경험 정리가 한 사이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경험 정리를 하는 법 어떠셨나요? 이미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 정리된 생각들을 말로 전달하는 훈련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경험을 정리를 할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점을 2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경험 정리의 방향성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걸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서 분석적이고 기획하는 것, 이 2가지 역량을 돋보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경험에서 난 그것보다 시니어 영업 담당들과의 약국을 출퇴근하면서 겪었던 갈등과 그 해결해 나가는 사례들에 더 내 강점이 있어. 난 이거를 어필할 거야. 라고 보신다면 그쪽으로 경험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실 수 있어요. 즉, 타깃 하는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의 동일한 경험들을 다르게 정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 경험 정리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여러분들은 승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디테일한 것까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리고 면접을 할 때 바로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간결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하실수록 회사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너무 웃긴 건 전 이 경험을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그 어디에도 써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나 취업 준비에 대해서 그 기본도 모르고 회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도 몰랐었는지를 정말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경험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직무에서 꼭 근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경험도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로 활용하실지를 잘 고민만 하신다면, 잘 정리만 하신다면 결코 취업 준비에서 작은 경험이란 없습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은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오늘의 팁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취업 준비는 작은 경험과 구체적인 정리부터. 내 경험이 구체적일수록 사람들을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지난번 첫방 이후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관심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댓글과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취업 OX 알려줘요 한디 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먼저 하고 먼저 읽고요. 이 OX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음악을 듣거나 좀 엎드려 있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여러분. 완전 됩니다, 요거는. 지원자분들마다 긴장을 푸는 스타일이 다 다른 법이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도 문제 삼거나 하지 않아요. 더욱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분들은 면접방에 계시는 면접위원들이에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면접 대기실부터 면접이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인사팀에서 추적하면서 뭔가를 적어 놓긴 합니다. 그렇긴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면접위원들의 평가이니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면접 진행에 방해되지 않을 범위에서만 자유롭게 계시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힘 안 빼셔도 돼요.
두 번째 질문. 자소서에 오타가 나면 감점이 되나요? 요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이건 오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요.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실수이겠거니 저희도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오타가 나거나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글쓰기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소통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 수준이라면 여러분들 감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감상이나 아무리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모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괜히 뿌듯한데요?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의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지금까지 한디였습니다. 취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